네, 스승님. 육생량은 유권사를 위한 것이라 육생량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정신량 없이 인생량을 구가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신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깨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 뿌리민족에 온 대화소통치유센터 인상교육원 이 유튜브에 나갈 때마다 쉼없이 번복되는 말이 육생량, 정신량, 인생량이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대, 활동의 주체, 운용의 주체, 그 다음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천시대, 후천시대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선천시대든 후천시대든 운용의 주체든 활동의 주체든 게다가 업그레이드 시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면 육생량, 정신량, 인생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생량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듯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여 왔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여 왔던 만큼 보이는 물질이 진행하는 것은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 육생만족을 위한 것에 있고 결국 보이지 않는 빈물질이 지향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기와 인기에 대한 화합을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생량 구가를 위한 것에 있다 말씀드려 왔습니다. 결국 삼의 궁극은 행복이고요. 행복은 인생양을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인생양이고 인생양이란 너와 내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구가하는 것이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육생량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육을 건사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육생량이라는 것이죠. 이 육생량은 에고인 내가 생각적 차원으로 그 유권사를 위해 빚어낸 육생물질 문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유권사는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에 살아온 것이죠. 결국 선천시대까지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왔던 만큼의 인육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게 선천시대라 얘기할 수 있어요.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라 결국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유권사를 할 때만이 나의 삶은 비롯되는 것이라 나의 삶이란 유권사를 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육신을 건사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음양은 무국에서 태국으로 분리됐다. 하나에서 둘로 분리된 게 음양이고 이 음양이 하나 될 때 그 힘은 배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인연이란 분리되어졌던 두 개의 음양 차원이 하나 되어 나갈 때 그 힘이 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 되어 나가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볼 수 있죠. 인기는 청기의 원수로서 그 불사불멸체요. 인육은 지기의 세포로서 생장 수장을 위한 지수화풍체로 돌아갈 것이며 인간이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결코 육생령은 너와 나를 만나게 하는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생량,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을 통해 너와 내가 만난다면 너와 나는
보이지 않는 빈물질의 차원이기 때문에 빈물질 차원의 정신량이 구가될 때만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픈 자가 올 때 그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춥고 배고픔을 면하는 일이지, 정신적 차원이 어떡하다는 등, 만족적 차원은 육생량에 있다는 등, 행복의 차원은 그 무엇이라는 등에게 골치 아픈 소리가 그닥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픔을 면하고 나서나 그때서나 자기 삶의 안위를 돌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삶의 안위가 무엇인지 일깨워 줄 때 내 앞에 온 인연이 누구이고 누구 때문에 너와 나는 만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춥고 배고파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을 일깨워 준다면, 육생량을 통해 육건사를 이룬 다음 차원이 행복 차원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육관사 차원은 자기 만족을 위한 차원에 있고, 인생량 차원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누리는 행복의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생량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 육생량은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 사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주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그 누가 뭐래도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서 나의 에너지원, 받아온 에너지원에 올랐을 때 비로소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라, 철저하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쉬운 활동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쉬워 찾아가는 자, 아쉬워 자신의 허한 부분을 메꾸지 못하고 고픈 부분을 메꾸지 못하면 언제나 아쉬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롭고 덕된 행위를 다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운 행위, 이로운 운용 주체였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덕된 행위도 아쉬워 찾아오는 활동 주체를 맞이하는 운영 주체가 됐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아쉬운 삶은 이로운 자가 되기 위한 것에 있고, 이로운 자가 됐다면 아쉬워 찾아온 자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량을 구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육생량은 나를 위해 살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유권서를 위한 육생량이 없다면 아쉬워 찾아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네가 이롭고 바르고 덕된 행위를 하고자 한다 해도 아쉬운 활동 주체에 머문다면 이롭고 덕된 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은 성인 시절을 위해 있다 했듯이, 성인 시절이 됐다면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고, 행의 현장 사회는 활동의 주체를 위한 공간으로서 활동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양과 양이 만나 살아가는 곳입니다. 물론 양과 양이 만나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양과 양끼리 만난다고 해도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더 높이 오른 자와 덜 높이 오른 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져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활동의 주체의 바운다리를 얼마만큼 넓혀가며 자기의 인생량, 활동 주체의 영역을 얼마나 넓혀갈 수 있느냐가 행의 현장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에너지 충전소 과정에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에너지 충전소란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면 기본적 에너지는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해가 중천을 뜰 때 열심히 활동해요. 해가 머무른 즈음에는 하루의 결과의 열매를 맺을 즈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에너지는 소멸될 것이고, 또 소멸된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 해가 지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충전된 에너지를 다시, 소멸된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켜 행의 현장으로 다시 진출하여
하루의 일과 동안 육생의 열매를 맺어 가지고 태고라는 게 그 돌고 도는 순환에 위치하고 원시 반본에 위치하고 회귀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살아가는 3회 차원이라는 것이죠. 에너지 충전소는 나를 위한 곳이요,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고, 행의 현장은 사회라는 곳이다. 너를 위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나를 위한 곳과 너를 위한 곳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돌고 도는 3회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곧 이승과 저승의 차원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승이 있어 이승이 있는 거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고, 반영된 그 행의 공덕이 곧 저승의 위계라. 그 위계만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육생의 기본급 사주라는 것입니다. 사주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순수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육생양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기적인 게 악인 것인가요? 이기적인 게 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게 선인가요? 이타적인 것도 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생활 속에는 선과 악이 어느 순간부터 자리해 갖고 이기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이타적인 것은 옳은 것이라 얘기했는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배워야 하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이타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성인 시절의 이타적인 삶,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삶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런 결코 옳은 행위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은 바르라는 것이고, 바르라는 것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생양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죠. 육생양이라는 기본의 질량을 나의 창고에 보관해 둘 때 그 육생량을 필요로 하는 인연이 찾아올 것이라, 아쉬워 찾아온 인연에게 어떻게 육생량의 분배를 적절히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 갖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할 수 있으며,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할 때만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과연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정신량입니다. 나한테 있다고 무조건 띄워줘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너도 태어날 때 육생의 기본군 사주를 받아왔는데, 사주를 받아온 그 기본값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물음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 근기에 따라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빨리 받는 이도 있고, 적절하게 중년에 들어가서 받는 이도 있고, 말년에 받는 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쉬워 찾아온 이들이 누구냐면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받아놓고 쫄딱 망한 이들입니다. 왜 그들이 쫄딱 망했을까요? 네가 육생의 기본금의 쓰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육생의 기본금의 쓰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부딪혀 충돌해 어려워 힘들어졌고, 그로 인해 실패를 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는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법을 공부하고 그만한 자기 자신을 갖춰 나가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육생양입니다. 육생양을 머금고 머금은 만큼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성인 인생 시절로 들어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저마다의 자기 나름의 간판을 걸어놓을 때인 것이죠.